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충청권 4개 시도단체장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충청권 공동공약 사업을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국정의 어려운 사태를 보면서 지방 분권의 틀이 강화되고 분권의 힘이 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대선을 맞아 충청권이 지역의 현안 사업에 공동 대응하자는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충청권이 대선 대비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과제는 총 40건으로 대전시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 등 10건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절반이 넘는 AI 거점 소독시설에서 유해성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벤잘코늄 염화물의 경우 심할 경우엔 사망까지 이르게 만드는 유독성 물질로 알려져 유해성이 심각합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의 AI 거점 소독시설 중 3분의 2가 미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284곳의 거점 소독시설 가운데 180개소가 미공고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79곳은 유독성 물질 및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독모를 포함한 소독제는 총 38종이었으며 해당 소독제들은 벤잘코늄 염화물, 글루타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황산 등의 유해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잘코늄 염화물의 경우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에 침투할 경우 세포막을 파괴해 통증, 피부염증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부종이 확산되면서 탈수 증상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또 함량 기준이 1% 이상만 되어도 수생생물에 매우 치명적이며 사람이 삼킬 경우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거점 소독시설에서의 소독약품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약품들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희석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희석 배수를 저희가 평가를 다 해서 올려놓고 그런 희석 유를 지키도록 저희가 다 지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이 아니고 지자체 쪽에서. 아, 지자체 쪽에서요? 네. 그래서 소독하려고 하면은 그 적정 배율을 희석 배율을 다 맞춰갖고 사용을 하셔야지만 그게 그 사용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액으로 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전북 전주시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강제 회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독성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언론의 지적이 제기되자 하루 전 소독약 변경 지시를 내렸다고 담당자는 말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희석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 약제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1000대 1이요. 1000대 1. 1000대 1이요? 일반적으로 1000대 1을 써요. 1000대 1을 쓰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올 때는 위에서 올 때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12월 달인가 그런 공문이 왔었죠. 1월 초인가. 우리도 재고 남았으면 그게 강제적으로 바꿔라 하면 저희도 바꿔버리죠.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물건 있으니까 쓰려고 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계속 이게 언론 시도 나오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서 이렇듯 유해성 소독제 사용을 놓고 검역본부 측은 희석 배율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검역본부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며 핑퐁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제주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는 오늘 교육청과 공동주관으로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사업은 어린이 건강 증진 및 제주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이날 최종 품평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전문가 등 30명이 함께 참석해 밥맛과 씹는 촉감, 쌀알 모양 등을 비교 평가해서 최종 4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2월 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후 신학기가 도래하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 및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됩니다. 전북 남원시가 옛 남원 역사와 KBS 방송국 부지를 매입해 문화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남원 역사 부지 매입을 계기로 남원 읍성을 복원해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남원 읍성 복원 및 중앙공원 조성으로 시내권 관광벨트 구축과 도심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KBS 남원방송국 부지 매입을 완료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4억 원 등 총 사업비 51억 원을 들여 아트센터로 조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아트센터를 문화도시 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립국악단 연습 공간으로 제공해 판소리 본고장의 면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올해 삼례역에서 금마교 구간 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합니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승균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올해 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삼례역에서 금마교 공사 등 12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합니다. 23일 군에 따르면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추진되는 구간은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삼례역에서 금마역 구간을 비롯해 삼례 우석대 우남맨션 방향, 완주경찰서 도로 순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달부터 용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동절기가 지나면 즉시 공사를 추진해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12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개인 재산권 보호와 주거 밀집 지역 소방도로 확보 등 다양한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함으로써 인근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이제 소방 차량이 못 들어가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소방 차량이 원활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들이 있죠. 아울러 주민생활 여건과 밀접한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완주군 내 도시균형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추진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 중에도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